안녕하세요. 한국암의 에메랄드 권진경입니다. 많은 위기가 오고 있는 시대인데요. 여러분들 잘 계시고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오늘 굉장히 쑥스럽긴 하지만 제가 해온 아메이에 대한 스토리를 또 이 자리에서 얘기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스토리를 한번 인생에서 아메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 덕분에 교환학생의 기회를 가졌어요. 많은 어른들이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기를 어릴 때는 부모 덕에 살고 결혼하면 남편 덕으로 살고 또 나이가 들면 자식 덕에 산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전 그런 얘기가 되게 듣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릴 때 저희 부모님 덕분에 어려움 없이 제 인생을 잘 살아왔던 것 같고, 동시에 고등학교 때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세계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던 저희 아버지 덕분에 교환학생의 기회로 일본에 가게 됐습니다. 어린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신선한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TV에서 보던 많은 일본 사람들 또 그들의 생활 방식을 제가 직접 가서 접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순간이 되어서 제가 기억하는 또 제가 꿈꾸는 많은 일들의 한 그 추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교 때 내가 뭔가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뭘 되게 몰랐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그때도 내가 막연하게 꿈꿨던 인생이 내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고 또 자유롭게, 그 다음에 제가 아빠가 저한테 주었던 그 기회 여행을 많은 곳을 다니면서 더 많은 문화를 좀 느끼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자유라는 게 이때 생각하는 자유는 어떻게 보면 엄격한 아버님이었기 때문에 그냥 좀 신체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생각들을, 수준 낮은 자유의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막연하게 꿈꾸던 인생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대학을 선택할 때도 생각해보면 주도적으로 선택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냥 성적 맞춰가지고 그냥 대학을 갔던 것 같고요. 그 대학을 무료하게 보내던 어떤 시절에 선배 언니하고의 만남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 매 순간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기회를 주고 또 제 인생의 방향을 약간씩 틀어줬던 것 같아요. 이 선배 언니는 몸이 약해서 복학했던 언니인데요. 이 언니가 그 승무원 시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본인은 반드시 승무원이 될 거라고 얘기를 늘 저를 만나면 커피를 마시면서 또 뭔 얘기를 하면은 또 취업 정보 같은 걸 그런 방향으로만 저한테 줬던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세뇌를 엄청 많이 당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대학을 가죠? 뭔가 더 많이 배우고 그걸 사회에 또 기여하고 제 인생을 좀 색다르게 또 도전하면서 살아보기 위해서 대학을 갔던데 그냥 스트레이트로 결혼을 한다는 거에 대한 뭔가 불만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 알 수 없는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나 결혼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언니를 만나면서 제 인생에서 일을 하고 싶다. 정말 내가 어릴 때 막연하게 꿈꿨던 전 세계를 누비고 다른 문화를 접하고 또 조금 더 자유롭게 내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혹시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니를 만나면 그런 얘기에 귀를 쫑긋쫑긋 세우면서 귀담아 듣고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점점 많아졌었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계세요? 또 어떤 사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계시나요? 저는 그때 내가 친하던 사람을 통해서 뭔가 많은 영향을 받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동질감을 가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동시에 제 인생을 제가 영향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제 인생이 그 방향으로 약간 방향성이 바뀐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언니의 정보를 통해서 저는 드디어 부모님 몰래 승무원 시험에 도전하게 됩니다. 참 재밌었던 기억인 것 같아요. 뭔가 몰래 한다는 거는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면서 또 스릴도 있으면서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있고 부모님 모르기 때문에 저 새벽에 도서관 가요 이러면서 제가 아주 그냥 그 시험장에 갔던 기억이 되게 나는데 덕분에 저는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합격을 하고도 너무 두려웠었어요. 아빠가 허락을 안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이 회사는 홍콩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영국 항공사였고요.
그냥 저는 부모님 그늘 아래서 살아왔던 인생에서 조금 떠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역에 산다는 거에 대한 그 기대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빠한테 허락받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빠의 인생에서는 뭔가 그런 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제가 정말 끊임없이 처음으로 아빠한테 끊임없이 졸랐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빠가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허락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내가 정말 안 보내고 싶은데 나중에 세월을 지나서 네가 네 인생에서 이것 때문에 나를 탓하게 될까 봐 두렵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정말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거는 누구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너무 많이 했거든요. 저는 아빠가 저한테 벽 같은 그런 존경하지만 되게 벽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아빠가 저한테 홍콩에서 사는 걸 허락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큰 결단이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내가 너무 하고 싶다면 누구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런 핑계는 저는 없다는 생각을 이때 해봤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정말 어쩌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살게 되었고요. 자유롭지만 이 자유라는 의미를 저는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자유란 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를 가지는 만큼 제가 거기에 충분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정말 이 기간에 제가 저를 책임지면서 제 인생을 정말 차곡차곡 원하는 방향대로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 여행을 원도 한도 없이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말이 생각나네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더 많이 먹는다고. 여행을 다니면 다닐수록 더 궁금한 나라가 더 많이 생기고요. 가봤던 곳을 또 가고 싶고요. 함께 갈 때 이 사람과 갔던 때 추억이 다르고 저 사람과 함께 갔던 추억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더 많이 하고 싶다는 거, 성공도 해보신 분이 더 큰 성공을 누린다는 거, 더 성공을 또 도전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행을 다니면서 저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 기회를 얻었던 것 같고요. 또 많은 사람을 사귀면서 세상이 참 넓고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이 정말 많고 이런 걸 평생 누리고 내가 원할 때 그냥 티켓을 뚝 끊어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꿈을 또 꾸기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 여행을 다니면 요즘은 여행이 너무 자유롭잖아요. 그 마음만 먹으면 뭐 인터넷 서핑 하셔가지고 얼마든지 여행을 다니고 하시는데 그 여행의 질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비행을 해보면 정말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가 있잖아요. 한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이 돈을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대접을 받는가라는 거에 약간 회의를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의 그 청량한 공기와 비즈니스 클래스의 조금 더 넉넉한 여유와 이코노미에 가면은 뭔가 그냥 그 이동의 수단 같은 그런 느낌? 그렇지만 저는 여행을 하면서 어떤 구간에 있어도 저는 내가 그 나라에 간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나도 어느 날 비즈니스 퍼스트를 그냥 마음껏 내 돈으로 쑥 끊어서 가고 싶을 때 가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 봄만큼 사람이 성장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걸 되게 많이 느꼈던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우리 아이도 조금 더 글로벌하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결혼을 안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영원히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데까지 하는 그런 상상을 많이 했는데 제 꿈을 이뤘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의 꿈도 이루어주고 싶었어요. 아빠는 첫째 딸, 저희는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 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맏이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책임감이라든지 규율이 되게 엄격했었거든요. 내가 비켜줘야 또 다음 차례가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쯤 저희 아빠가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끌고 한국으로 나오게 됩니다. 딸을 낳으면 비행기를 탄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에게 비행기를 태워드리고 함께 여행을 다니고 저는 아빠 제가 맏딸인데 아빠 여행시켜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함께 마지막 여행을 다니면서 아빠는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자 이제 가서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가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나면 어때요?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모르는 분은 아니죠. 뭐 연애를 9년, 10년, 15년씩 하시는 분들은 알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또 결혼해보면 딴 사람이라며요. 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이르나 저르나 딴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이 맞추어서 가는 그 삶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쁨도 느끼지만 또 굉장히 힘든 기간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육아를 하고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나도 하나 책임 못 지는데 또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 아이를 키워나가는 과정이 정말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첫째가 또 굉장히 많이 별나가지고 저는 정말 아이를 하나만 낳고 안 낳고 싶었는데 또 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또 아이를 이제 둘을 낳고 다행히 둘을 낳고 그 무료하게 힘들게 살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이때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매 순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끝까지 해보고 안 되면 후회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둘째를 낳을 때도 아들을 안 낳으면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아야 되는 어떤 운명의 외동아들이어서 처했었는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엄마도 딸 놓고 아들 낳잖아요. 나도 몰라 어쩌면 딸 놓고 아들 낳으면 이런 육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정말 병원을 한 1년을 다녔어요. 남편은 너무 싫어하고 그거 다 장사 속에 너가 쏙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나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은 내가 딸을 낳고 나서도 난 더 이상 안 낳을 거야. 나 최선을 다해봤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1년 동안 병원을 다녀서 정말 아들을 낳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인생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보지 않으면 그때 나오는 결과는 반드시 후회를 반드시 동반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는데 잠시 기쁘고요. 둘을 그냥 옮겨서 키우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매 순간. 그 과정에서 저는 아메이를 3번이나 만나게 돼요. 친구를 통해서, 고향 친구를 통해서 아메이가 미제 세제야. 미제 제품인데 되게 좋아. 되게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미제를 되게 많이 썼어요, 걔네가. 근데 이거 미제 세제인데 되게 좋아 해서 제가 받았는데 미제라 그런지 참 비싸더라고요. 정말 비싸네. 그리고 걔가 저를 또 팔로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또 끝났었고요. 또 윗집 아줌마를 통해서 아메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좀 피해 다녔던 기억이 있고요. 또 저희 회사 친구를 통해서 정말 벤츠를 탈 거야. 막 이런 제가 황당한 얘기를 들으면서 또 아메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본 거는 이들이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거. 거기에 제가 열정 없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집안 건사하면서 축 처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떤 순간에 누군가는 열정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부르짖는 게 한편으로 또 부러워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아메이가 뭐예요? 해서는 안 될 일 같잖아요. 누군가를 막 만나가지고 막 설득해야 되고, 막 누군가를 어디를 막 끌고 가야 될 것 같고, 또, 사람들 많이 끌어 모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감이 누구나 다 가지시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3번의 기회를 그냥 못한다라고 생각했고, 또 남편이 너무 싫어했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 테니까 너는 그냥 애나 잘 키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핑계 아닌 핑계로 정말 처음으로 친구한테 나 이혼할지도 몰라. 너 자꾸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 핑계를 대고 제가, 피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세제 데모를 보면서 제가 이런 친환경 기업이었어? 제가 놀란 건 있죠. 세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한테 티는 내지는 않았지만 세제가 좋구나. 그래서 우리가 일말에 환경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좀 있잖아요. 아이도 낳았는데 얘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 환경적으로 어지럽혀지면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제는 이걸 써야겠다고 친구가 아메이할 때 제가 세제만 간간히 썼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라고 할 때 밥 3끼 잘 먹는데 뭘 또 돈을 줘서 또 먹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더블 X를 먹지 않았었어요. 다 그러시죠? 예,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 간간히 그들이 저한테 아메이와 더불어서 해줬던 아메이 얘기가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친구가 저에게 사업 설명을 초대를 해서 한번 갔었어요. 그때 정확하게 들은 그 사업 설명을 통해서 아메이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정리는 한번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아이가 조금 컸을 때 저한테 4번째 기회가 옵니다. 이 4번째는 저희 남편
친구, 남편의 회사 동료로부터 오게 됐죠. 어느 날 저녁밥을 먹고, 치우고, 이제 드라마를 볼 시간이에요. 우리 여성분들은 그때 뭐예요? 애들 다 치워놓고 애들 좀, 숙제해! 막 이렇게 해놓고 드라마 보고 TV 보고 소파와 한 몸이 돼서 좀 빈둥빈둥 할 때잖아요. 그때 누가 온다는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싫으시죠? 예, 그래서 누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암튼 우리 집 근처에 다 왔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나운 얼굴을 하고 그들을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문을 여는데 순간 분명히 회사 동료라고 했는데 회사 상사인가? 예의를 다 갖춰야 될 것 같은 굉장히 멋진 두 분이 저한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이 이분이었어요. 이호연, 김혜련, 지금 현재 트리플 다이아몬드신데요. 생각해보면 그 앞에 지나간 세 번의 기회는 그들이 다 아메를 관뒀어요. 저는 이제 인생의 기회가 3번이라고 얘기했지만 저한테 이 4번째라는 기회는 누군가에겐 죽을 사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삶의 새로운 럭키 세븐 같은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이 오셔서 그날 열정적으로 또 아메이 사업 설명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옛날에 들어봤던 그 얘기 똑같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반대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속으로 좋아하는 척 안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 두 분이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이렇게 되면 되게 좋겠다. 평생 계속된 어떤 수입, 그다음 잘 되면 여행도 영원히 가고 이런 얘기가 다시 아련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티는 내지 않았지만 이 두 분을 통해서 제가 초대받아서 또 새로운 미팅을 가게 됩니다. 두 분이 저와 어떤 그 과거에 인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반드시 친한 사람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를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인연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 3번의 기회가 만약에 제가 그들과 아메이를 했었다면 그들이 관둬서 의지 약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의지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의지 약한 저도 흐지부지 관뒀을 것 같은데 정말 의지가 강하고 이 비전을 확실히 보시고 정말 큰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 두 분을 만났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제 아메이 인생이 지금까지 이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분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아메이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옛날에 꿈꾸던 인생,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 주도적인 삶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편 주도의 삶, 주는 월급으로 제가 아껴 써야 되고요. 자유인 듯 하지만 자유롭지 않아요. 제가 뭐 남편이 제 손발을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의 자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고요. 여행은 남편이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서 자, 우리 매년 여행 가자. 이런 뻥을 남자들이 되게 많이 치죠. 그리고 여자들은 그래 하고 왔지만 우리도 알아요. 그렇게 매년 여행 갈 만큼의 시간적 자유라든지 뭐 그런 게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어요. 이해는 하지만 그런 여행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때 제가 꿈꿨던 어린 시절 꿈꿨던 제가 20대에 꿈꿨던 이런 인생이 다시 이 사업 설명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아련하게 안개처럼 뭔가 이렇게 가려져서 답답하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메이를 하면서 정말 우리 이호연 김혜련 사장님이 특히 김혜련 사장님이 정말 저랑 잘 맞는 게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세계를 그냥 헤집고 다니시는데 저 정말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덕분에 일본 아메이, 대만 아메이, 중국 아메이, 베트남 아메이 많은 세계의 아메이 사업을 접하면서 야 이게 동네에서 세제 들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거 이렇게 알고 있는 분도 되게 많죠. 다른 아메이를 정말 많이 접하게 됩니다. 생각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원 기둥을 딱 봤을 때 옆에서만 보면 뭐예요? 그게 원 기둥이에요. 그냥 직사각형처럼 보이잖아요. 위에서만 보면 그냥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에서 어떤 그 사물을 혹은 어떤 실체를 보느냐가 그냥 내가 보는 전부인 것 같아요. 아메이를 동네에서 그냥 세제 주고 뭐 주고 하나 사줘 막 이러면서 장사하듯이 하는 분들을 보면 나 저건 못하겠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이호연 김혜련 사장이 보여준 아메이는 정말 글로벌 비즈니스, 그 다음에 누군가를 돕는 비즈니스, 그 다음에 내가 꾸는 어떤 꿈도 내가 도전하기만 하면 이뤄내는 그런 비즈니스로 저한테는 점점 커졌던 것 같고요. 또 아메이 본사, 좀 전에 창업자 2세 창업자들의 그 영상도 보셨지만 그 두 분을 직접 만나면서 정말 세계적인 CEO지만 이렇게 소박하고 정말 나와 파트너십을 가지는 이런 리더를 제가 함께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영광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아메이는 정말 진정한 원기둥을 보게 된 겁니다. 아직도 제가 못 본 부분이 정말 많겠죠. 저는 아직 트리플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제가 온 핀만큼 뭔가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스폰서가 보여준 아메이만큼 저한테는 이 아메이가 굉장히 큰 글로벌 비즈니스로 지금까지 보여지고요. 제가 한 경험도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말해도 부끄럽지 않은 멋진 아메이로 지금 저한테는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 아메이 플라자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모델처럼 또 아티스트를 홍보하는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요. 또 세계적인 리더들과 이렇게 와인 파티.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영어라는 과목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국어 수학 포기하고요. 국어 수학 포기하고 정말 영어에만 뭔가 집착을 하면서 대학 4년 내내 그 영어 학원을 많이 다녔었어요. 그렇게 준비됐었기 때문에 제가 어쩌면 승무원을 도전했을 때 기회가 저한테 정말 제 인생으로 왔던 것처럼 제가 늘 꿈꾸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저는 어쩌면 다시 영어를 더 잘하고 싶다라는 꿈을 다시 꾸게 되고요. 세계적인 리더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정말 너무 멋진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우리 자녀들을 여기에 함께 자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왕리카이라고 한국 아메이 매출보다 더 많은 매출을 갖고 있는 여성 리더분을 만나면서 제가 또 많은 가르침을 여성으로서 또 많이 얻게 되고요. 또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잖아요. 이런 팀을 통해서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우리가 뭐해요? 더 이상 배우지 않죠. 배움이 없이 내가 그때까지 배운 그 생각으로 나머지 인생을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봐요. 저는 그런 고집스러운 노인으로 늙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조금 더 유연하고 사고가 말랑말랑하고 또 뭔가 늘 배워서 깨어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지독하게 많이 배웁니다. 그렇지만 그게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또 누가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런 공간을 통해서 이런 팀을 통해서 저는 여러 가지 분야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배움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던 인생, 주도적인 삶, 제가 에메랄드를 가고 또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또 어떤 핀을 도전하는 것도 제 주도적인 제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안에서 지금은 제가 마음의 자유가 있어요. 예전에도 똑같은 저고 지금 뭐 저희 남편이 저를 못 나가게 막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의 자유가 정말 많다는 거. 그 우리 창업자가 얘기했던 내 두 팔을 뻗어서 어디에도 걸그적거리지 않는 게 자유라고 얘기했듯이 우리는 팔을 뻗으면 걸그적거리는 게 있어요. 아이도 생각나고 남편도 생각나고 시댁도 생각나고 돈도 생각나고 또 내가 살아온 그 배경, 보수적인 저희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어떤 그 걸그적거리는 그 살아온 환경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그걸 정말 많이 떨쳐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제 팔을 뻗었을 때 닿는 부분이 훨씬 적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은 제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보 나 어디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요즘엔 우리 다음 달에 나 대만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달에 나 일본 가야 돼 그러면 남편이 응 그래요. 그냥 제가 통보하듯이. 그러면 남편은 당연히 내가 그냥 필요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행에도 자유가 함께 동반되고요. 제가 잊고 있었던 젊을 때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나의 가족이 있죠. 이 사업을 하면서 여성분들 더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을 팽개치는 느낌이 살짝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듯이 뭔가 아이를 팽개치는 것 같고 남편을 잘 보필하지 못하는 것 같고 뭐 부모님한테 조금 더 자주 못 가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그런 죄책감을 조금씩 가지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온전히 나의 가족을 내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들에게 더 대단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 내 가족이에요. 저희 남편 엄청 반대했었어요. 아메이 하면 치를 떨면서 아메이 오디오 테이프 혹은 아메이 책 같은 거 보면은 쓰레기통에 탁 던지면서 이런 걸 보려면 잡지를 차라리 봐 이러면서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아메이라고 그랬던 저희 남편이에요. 근데 이번 이제 두바이 여행 가서 사막을 자유롭게 우리가 그 드라이브를 하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엔 항상 저보고 곧 다이아몬드 화이팅 이 얘기를 막 합니다. 나갈 때마다 부담을 팍팍 줘요. 너무 좋아하면서 즐거워하는 남편을 보니까 내가 이겨내길 잘했구나. 역시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맞다는 걸 지금 증명했구나 생각하고 또 아이들도 일종의 대가를 치렀겠죠. 뭔가 엄마가 하나하나 손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돌이켜 생각하면 제가 여기서 배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저는 진정한 교육이 뭔지 조금 깨달았어요. 저희 스폰서님도 아동 교육
또 아동 심리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아이 키우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내가 아이를 끼고 키우면 정말 내 그릇만큼만 키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희 아빠한테서 배운 그 보수적인 사고의 틀 안에 가둬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키웠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꿈꿨던 것처럼 아이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더 넓은 세상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본인의 원하는 꿈을 향해서 키우고 싶었는데 제가 그걸 이루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대가를 많이 참는 것도 있고 이겨내는 것도 있고 혼자 애쓰는 것도 많았었겠죠. 근데 지금 생각할 때는 정말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딸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세계적인 기업에서 정말 당당하게 제가 옛날에 꿈꿨던 그 디자인, 저는 정말 예술 쪽에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공부나 해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접었던 꿈을 저희 아이가 마음껏 펼치면서 정말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들도 정말 제가 생각지도 않은 이 두 아이가 뭐 미술을 배웠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제가 그렇게 꿈을 꿔서 그런지 둘째 아이도 또 정말 좋은 학교에서 지금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그 게임 쪽으로 일을 하고 이제 제가 놀라워요. 이렇게 그림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쩜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칭찬을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이켜 보면 제 그릇 안에 키웠으면은 저희 아이를 제가 이렇게 못 키웠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꿈을 향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대가를 치르고 지금의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저희 두 아이들을 보면 제가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들도 저에게 사실은 아빠가 열심히 또 뒷바라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엄마랑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랑 달라. 이 생각을 늘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정말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더 다른 엄마랑 다른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말한 대로 저는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롭게 꿈꾸는 인생이 있어요. 아메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제 욕심으로 이 사업을 하기도 해요. 100만 원 벌 거야, 200만 원 벌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돈을 조금씩 초월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누구를 돕고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아메를 지속하기는 조금 마음에 환란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두 스폰서님의 또 그 리더 하시는 방향성과 또 우리 팀워크를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또 그들과 이 좋은 기회를 함께 나누고 제가 꿈꿨던 세계를 누비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그것도 정말 성공한 친구들을 제가 사귀고 아까 말한 영원히 배움을 즐기고 사모하는 그런 깨어있는 노년, 그러니까 깨어있는 어른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에게 정말 자랑이 되는 엄마가 되고 싶고 제 자신이 되고 싶어요. 늘 나이가 들면은 우리 아들 뭐 이제 남편도 인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 아들, 우리 딸, 뭐 우리 사위 이런 자랑을 하는데 저는 그들의 자랑이 되고 싶은 게 또 하나의 제 꿈이거든요. 그 꿈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또 달려나갈 거고요. 그 자유라는 거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 뭐예요 이거? 제가 프라하 그 광장의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사고방식으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근데 저희 스폰서가 뭐 어때? 자유인데? 이러면서 이 광장을 저희가 차지하고 정말 한 몇십 분을 펄쩍펄쩍 뛰고 사진을 찍었는데 주변에 있는 그 여행객들이 동양에서 온 무슨 배우인가? 이러면서 열심히 막 사진을 찍고 또 구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를 누린다는 거, 내 사고의 틀을 깬다는 거, 그거는 평생의 우리의 도전이고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할 거고요. 또 그 다음 핀을 도전한다는 거는 제가 또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돕는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음 회견연도에 제가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고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